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클레만틴이라는 이름의 용감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며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클레만틴은 평소와 다름없이 숲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전에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잎이 황금빛으로 빛났고 스스로 속삭이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클레만틴은 가까이 다가가 나무를 만지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부드럽게 말을 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클레만틴, 나는 이 숲의 수호자, 마법의 나무랍니다. 딱 한 번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오. 클레만틴은 마을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그녀는 나무를 다시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님, 우리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배고픔으로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마을 전체가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나무는 클레만틴의 소원을 듣고 조용히 흔들리더니 하늘로 황금빛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자 나무는 커다란 과일을 맺기 시작했고 그 과일은 끝없이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과일로 배를 채울 수 있었고 덕분에 다시는 굶주림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법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일을 먹은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었죠. 클레만틴은 자신이 선택한 소원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나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 후로도 종종 숲을 방문하여 나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마법의 나무와 용감한 클레만틴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방법을 잊지 않았답니다. 마법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록 보살피고 있었고 클레만틴의 이름은 마을의 전설로 남아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장미꽃을 사랑하는 한 소녀 엘리자베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마을 외곽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원사였고 엘리자베트는 그의 정원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정원의 장미들을 돌보며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가꿨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장미의 향기처럼 순수하고 고결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자베트는 정원 가장자리에서 유난히 아름다운 붉은 장미를 발견했습니다. 신비롭게도 그 장미는 다른 장미들보다 더욱 커다랗고 향긋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그 장미가 특별하다고 느껴 아버지에게 그 장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장미가 마법의 장미라고 하며 전설에 따르면 그 장미는 거울의 신비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엘리자베트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장미가 피어난 곳을 더 깊이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 아래에 숨겨진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답게 조각된 고대의 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울은 태양에 반사되어 황금빛을 내뿜고 있었고 뭔가 마법적인 기운을 풍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호기심을 참지 못한 엘리자베트는 그 거울을 집으로 가져와 어머니의 옛 이야기를 떠올리며 거울을 바라보았고 갑자기 거울에서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라 뒷걸음을 쳤지만 거울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항상 엘리자베트를 지켜보던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왕실의 마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마법 거울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자베트에게 감사의 표시로 마법의 거울이 특별한 능력을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 엘리자베트, 너는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실을 볼 수 있을 테니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라 라고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엘리자베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통해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친절하게 행동해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때때로 슬픔에 빠졌지만 이내 마법사가 한 말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실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자베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절과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미를 기르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엘리자베트의 정원을 방문하면서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서로서로 더욱 친절하게 대하며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마법의 거울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트는 거울을 다시 그 오래된 나무 아래에 두고 장미를 심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후로도 엘리자베트의 장미는 매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고 그녀의 이름은 진정한 아름다움과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였고 엘리자베트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그녀가 남긴 불멸의 유산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사랑과 평화로 가득한 장소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모든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라 포레 드 라미티에라고 불렸습니다. 이 숲은 오늘날의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숲속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조용히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와 부드러운 바람에 춤추는 나뭇잎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숲속 한가운데에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숲의 중심이자 모든 동물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는 토끼 가족의 다래끼마라와 도도한 여우 로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특별한 친구들이었고 숲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돌보았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면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큰 나무 아래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숲속에 새로운 주민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 미셸 꿀벌인데 그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장 미셸은 봉봉이라는 달콤한 꿀을 만들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장 미셸은 그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래끼마라와 로즈는 장 미셸을 돕기 위해 그들의 친구들인 사냥꾼 올리비에, 현명한 올빼미 마담 후후, 그리고 느긋한 거북이 장 피에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서 숲속에 새로운 평화가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장 미셸은 그의 꿀로 숲속 친구들에게 큰 감사를 표할 기회를 잡았고 이는 숲을 더욱 단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숲속에 큰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큰 나무가 쓰러질 위기에 처하자 모든 동물들은 마음을 모아 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일하며 나무를 지켰고 서로의 믿음과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숲속은 더욱 푸르러졌고 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동물들은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숲은 그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 미셸은 이제 진정으로 숲속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숲속에는 늘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고 동물들은 그들의 소중한 나무 아래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풍경이 아름다운 로앙이라는 마을에 신비로운 거위가 살고 있었다. 이 거위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빛나는 금빛 깃털을 가지고 있었고 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소중한 보물을 남기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거위를 황금 거위라 불렀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거위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린 소녀 클레어가 숲속에서 이 거위를 발견하게 되었다. 클레어는 우연히 금빛 깃털 한 장을 주었는데 그 깃털은 그날 밤 꿈속에서 나타나 집안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그렇게 클레어는 거위에게 특별한 마법의 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매일 황금 거위를 찾아간 클레어는 차츰차츰 거위와 친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의 부유한 땅 주인인 되니 마르셀은 로앙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황금 거위를 잡기 위해 수하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마르셀은 마을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기 위해 거위의 보물을 사용하려 했다. 클레어는 마르셀의 계획을 알게 되자 거위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거위를 숨기기로 계획을 세웠다. 마르셀의 수하들이 나타났을 때 클레어는 거위가 있는 장소를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하며 마르셀을 속였다. 그녀는 매일 밤 거위와 다시 만나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며 노래를 불렀다. 놀랍게도 그때마다 마법의 거위는 클레어의 소원에 맞춰 보물을 만들어냈고 클레어는 그 보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몰래 나눠주었다. 결국 마르셀은 거위를 찾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클레어 덕분에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클레어의 심성에 감동한 거위는 그녀와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 마법으로 그녀의 방을 황금빛 향기로 가득 채웠다. 클레어는 그 향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마을은 언제나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로앙의 전설은 길게 이어졌고 사람들은 황금 거위를 기억하며 매년 축제를 열어 그들의 행복과 우정을 기념했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공 클레어는 마음속 깊이 거위와의 우정을 간직하며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누구도 지나쳐 볼 수 없는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낮에는 평범한 나무와 꽃들로 가득했지만 밤이 되면 별빛처럼 반짝이는 마법의 나무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별그림자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법의 숲에는 특별한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망스였고 그녀는 숲의 모든 나무와 화초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스는 반짝이는 금발머리와 하늘색 눈을 가지고 있었고 늘 푸른 잎사귀와 꽃들로 이루어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나타나면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강력한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바람은 거세고 빗방울은 마치 마을을 삼키려는 듯 거칠었으며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 마법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숲의 요정 클레망스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클레망스는 마음이 따뜻한 요정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중한 마법의 나무들을 서둘러 돌보며 회복시켰고 마침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마법 에너지를 사용하여 숲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법은 큰 희생이 따르는 것이었기에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클레망스는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마을과 숲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신비로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으며 그 순간 모든 나무들과 꽃들이 영롱하게 빛나면서 그녀를 중심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숲은 금세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순식간에 폭풍은 잦아들며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마법으로 인해 클레망스는 더 이상 땅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빛의 기둥이 되어 하늘로 솟아올랐고 마침내 하늘 높이 별로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 새로운 별이 떠오를 때마다 그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클레망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왔고 마법의 숲은 그녀를 기억하기 위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이 된 그녀는 매일 밤 마을과 숲을 내려다보며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의 그 작은 마을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며 희망과 평온을 느끼곤 합니다.